안녕하십니까. 오광TV는 수학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주제별 학습 콘텐츠 채널입니다. 딱 5번만 반복해보세요. 오늘의 주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유형학습으로만 내용을 익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광TV에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2차 방정식 fx = 0이라고 하는 것은 y는 fx와 y는 0이 연립된 식입니다. 즉 2차 함수 y는 fx와 y는 0, 다시 말해 x축의 y가 같아지는 x의 값이 2차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됩니다. 그림을 보며 이해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 이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f알파는 0, f베타는 0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2차 함수 fx와 x축의 교점의 좌표인 알파와 베타는 2차 방정식 fx = 0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다시 말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한다라는 것은 2차 함수 fx와 x축의 교점의 위치를 판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고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주제들과도 연결됨을 명심합시다. 원칙을 세우기에 앞서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의 실근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앞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과 x축과의 교점이 됩니다. 이때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눈에 아하!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제 그래프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x가 1이 될 때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x = 1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1 마이너스 2m 더하기 3m, 정리해보면 1 더하기 m, 자, 이 값은 0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더 이상의 조건이 없으므로 정답은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칙, 조건에 주어진 경계점을 대입하여 y값의 부호를 조사한다. 두 번째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의 실근,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존재한다. 앞의 문제를 통해 확인한 원칙인 1번 그래프 작성, 2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조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y는 1 더하기 m, 자, 이 값은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y값은 1 더하기 5m, 자, 이 값도 역시 0보다 작기 때문에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앞서 풀어본 문제와 같이 함수 값의 부호만으로 충분함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의 실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역시 시작은 그래프의 작성, 함수 값의 부호 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 x에 1을 대입해보면 y는 1-2m 더하기 3m,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m 더하기 1,
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도 x는 1을 대입하면 y값은 m 더하기 1이 되고 0보다 크다를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와 구분지어줄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 그림에서는 대칭축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두 그림의 차이가 되겠죠. 따라서 대칭축 x는 m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와 같은 그림을 보면 대칭축 조건과 x가 1이 될 때의 함수과 부호 조건은 모두 만족하지만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됩니다. 짝수 공식을 이용해보면 4분의 d는 m제곱 마이너스 3m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부터 m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자. 두 번째, 경계가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진다. 앞서 푼 모든 문제들에서 이 원칙은 공통 항목이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프와 함수값의 부호 조건은 필수 항목입니다.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네 번째,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한다. 여기서 잠깐 대칭축 조건과 판별식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세 번째 문제에서만 조사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알면 쉽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 이 경우를 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양의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f1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는 2차 함수 fx가 x축과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하게 되어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는 대칭축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 어떤 경우가 되어도 두 실근 사이에 1이 위치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겠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대칭축과 판별식의 조건은 어느 하나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하나도 조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생각해도 됩니다. 앞서 세운 원칙들을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에 n-1의 x 더하기 n-1은 0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3m-1 이때 y값은 x축 위쪽에 있으므로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따라서 m값은 3분의 1보다 크다. f의 1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 1에서의 y값이 x축 아래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m값은 3보다 크다. 셋째,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대칭축은 1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판별식도 조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3보다 크다. 다음 문제, 같은 2차 방정식을 놓고 조건을 달리해 봤습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3m-1 0보다 크게 된다로부터 m값은 3분의 1보다 크다. f1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 역시 0보다 크다로부터 m값은 3보다 작다. 셋째, 대칭축의 위치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대칭축의 x값은 2분의 n-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n-1은 크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사실로부터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게 됩니다. 넷째,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조사를 합니다. 짝수 공식으로부터 m-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 인수분해해보면 m-1에 m-3 실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사실로부터 m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딱 5번만 반복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부터 수학은 오광TV, 구독과 좋아요는 오광TV의 큰 힘이 됩니다. 참고! 판별식 대신 그래프의 꼭지점의 함수값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분의 m-1, 마이너스 2분의 1에 m-1, m-3이 됩니다. 여기서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x축에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m-1, m-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m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판별식 대신 꼭지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